지금도 그때만 생각하면 심장이 벌벌 떨리고 차라리 제 기억 속에서 지워졌으면 할 정도로 고통의 시간들이었지만 여러분들이 들으시면 재미있어 할 내용인 것 같아 사연을 보내게 됐습니다. 결혼 전 저는 콜센터에서 전화 상담을 하는 직원들을 관리하는 인사과 직원이었습니다. 콜센터에서는 이제 막 20살이 된 사회초년생부터 결혼을 하시고 아이까지 있는 기혼의 중년층도 있는 연령대가 다양한 직장이었죠. 제가 막 그 회사에서 대리라는 직급을 달게 됐을 때 그해 20살이 된 신우를 처음 만나게 됐습니다. 대리님, 오늘 갑자기 그만두신 혜리 언니 때문에 고생 많으셨죠? 스트레스 많이 받으셨을 것 같아서 달달한 간식들 좀 사왔어요. 이거 드시고 기분 푸세요. 어머, 선미씨, 고마워요. 이 센서 정말 어쩔 거야. 내가 회사만 나오면 선미씨 덕분에 웃는다니까요. 이거 하나만으로도 저 오늘 받은 스트레스 다 풀린 것 같아요.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대리님, 저희 언제 한번 시간 맞으면 퇴근하고 맛있는 거 먹으러 가요. 제가 이 근처 맛집 꽤 찾고 있거든요. 그래요. 제가 언제 한번 선미씨한테 맛있는 밥 한 끼 살게요. 이왕 이렇게 말 나온 거 이번 주 금요일에 가는 걸로 할까요? 신우는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사회생활을 10년은 해본 사람처럼 사회성이 좋았고 일머리도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어떤 직원보다 신우를 눈여겨보고 대놓고 편애할 정도로 예뻐했었죠. 선미야, 근데 너는 왜 대학 안 가고 바로 사회에 뛰어든 건지 물어봐도 될까? 너 보니까 학교 다닐 때도 공부 엄청 잘했을 것 같은데? 정말 그렇게 보이시는 거예요? 대리님, 저 학교 다닐 때 공부 안 하고 놀기만 좋아하는 꼴통이었어요. 물론 가려고 맘먹으면 어디든 갔겠지만 저는 대학 가는 거 말고 하고 싶은 다른 게 있거든요. 하고 싶은 게 있다고? 보통 그 나이 땐 좋은 대학 가는 게 목표 아니야? 선미, 네가 하고 싶은 일이 뭔데 그래? 저 세계 여행하는 게 제 꿈이에요. 그래서 대학도 포기하고 돈부터 벌기 시작한 건데 돈 어느 정도 모이면 저 바로 여행 떠날 거예요. 솔직히 저희 집이 가난하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제가 하고 싶은 일은 제가 스스로 벌어서 하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어서 일 시작한 거예요. 정말 대단하다. 내가 20살이었으면 부모님한테 손 벌려서 여행 떠났을 것 같은데 내가 선미 너희 부모님이었으면 너를 정말 기특하게 생각했을 것 같아. 신우는 저보다 한참 동생이었지만 배울 점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신우와 자주 어울려 놀곤 했는데 그러다 알게 된 사람이 바로 신우의 오빠였던 저희 남편이었습니다. 대리님, 저 오늘은 오빠가 데리러 온다고 해서 조금 늦게까지 놀아도 될 것 같아요. 이따가 오빠 데리러 오면 제가 오빠한테 대리님도 데려다 달라고 부탁해 볼게요. 아니야, 나는 괜찮아. 나는 택시 타고 가면 금방이라 택시 타고 가면 돼. 근데 선미, 너 오빠도 있었어? 네, 오빠 하나 있어요. 오빠랑 대리님이랑 아마 나이가 같을걸요? 그리고 우리 오빠 집이 대리님 집 방향이니까 저 데려다주고 가는 길에 같이 가는 걸로 하세요. 사실 저는 남편을 보자마자 첫눈에 반했었지만 친한 직장 동료의 오빠였기에 애써 관심이 없는 척 티를 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남편을 처음 보고 난 이후로는 신우와 놀 때마다 남편을 만나게 됐는데 한 번은 남편과 신우와 셋이 술자리를 가지게 된 적이 있었습니다. 대리님은 어떤 스타일의 남자를 좋아하세요? 그러고 보니까 제가 대리님이 좋아하는 남자 스타일이 뭔지 모르고 있네요. 나는 그냥 든든하고 착하고 다정한 사람이 좋아. 우리 아빠가 그런 스타일이라 그런지 나도 그런 사람한테 호감을 느끼더라고. 딱 우리 오빠네요? 그렇죠. 우리 오빠 덩치만 봐도 든든하고 내가 보증할 정도로 착하고 대리님이 봐도 다정하잖아요. 안 그래요? 알고 보니 남편도 저에게 호감을 가지고 있어서 저를 처음 본 이후 일부러 저를 보기 위해 신우 핑계를 대고 저를 보러 왔었던 것이었습니다. 남편과 저는 서로가 서로에게 호감을 가지고 있다는 건 알았지만 신우가 있어서 쉽게 연애를 하지 못했는데 신우가 세계 여행을 떠나고 난 후에야 저희는 연애를 시작할 수 있게 됐습니다.
우리 둘이 연애한다고 하면 선미 많이 놀라겠다. 그치? 네가 선미한테 우리 사귀기로 했다고 말 좀 해줘. 설마 선미가 싫어하는 건 아니겠지? 선미가 여행 떠나기 전에 나한테 너보고 꼭 고백하라고 충고까지 해주고 가서 아마 우리들 만나고 있다고 하면 엄청 좋아할 거야. 근데 너랑 만나고 있다고 하면 내가 잔소리 엄청 들을 것 같은데 벌써 걱정이다. 신우는 남편과 저의 연애에 그 누구보다 축하해줬고 제일 마냥 행복해했습니다. 그리고 신우가 세계 여행을 떠난 지 2년이 넘었을 때 남편과 저는 결혼을 약속했고 저희 결혼 이야기에 맞춰 신우가 한국으로 귀국해줬습니다. 선미야, 괜히 우리 때문에 여행 마치고 한국으로 들어온 거 아니야? 미안해서 어떡해. 에이, 무슨 말씀이세요. 저도 이제 슬슬 한국 들어올 때가 돼서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저 이제 대리님이 아니라 언니라고 불러도 되죠? 언니는 저한테 계속 선미라고 불러주세요. 아가씨라는 말은 조금 낯간지러워서요. 내가 선미 네 새언니가 된다고 하니까 나도 엄청 쑥스럽고 그러네. 어쨌든 우리 결혼 축하해주러 와서 정말 고마워 선미야. 저도 한국에서 할 일이 있어서 그것만 하고 재정비 후에 다시 떠날 생각이에요. 아마 한국에 1년은 더 있을 것 같으니까 우리 그동안 예전처럼 많이 놀아요 언니. 2년간의 세계 여행을 끝내고 한국으로 들어온 신우는 쉴 틈도 없이 바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그걸 보고 의아하게 여긴 제가 남편에게 이유를 물어봤더니 남편이 쭈뼛대며 대답을 제대로 해주지 않았습니다. 선미 말이야, 2년 만에 세계 여행하고 한국 들어왔으면 힘들어서 잠깐이라도 쉴만도 한데 왜 저렇게 무리를 하면서 일을 하는 거야? 선미 돈 필요하대? 그게 나도 정확히는 잘 모르는데 돈 필요한 데가 있긴 한가 봐. 자기가 좋아해서 하는 일이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마. 신경 안 쓰고 싶은데 저러다 몸 상하는 게 아닌가 싶어서 그래. 선미 생활력도 강하고 뭐든 잘 해내는 사람이지만 그래도 천하무적은 아니니까 쉴 땐 쉬어야지. 자기가 선미한테 무리하지 말라고 말 좀 해줘. 그리고 용돈 필요하면 자기가 좀 주면 되잖아. 저는 남편도 그 이유를 모르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몇 달 뒤 신우는 저에게 자기가 저희 신혼집 혼수를 장만해 주겠다고 말했습니다. 신우가 세계 여행을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와 바로 일을 시작한 이유는 바로 저희 신혼집 혼수 때문이었다는 걸 그때 알게 됐죠. 언니 집 혼수 전부는 다 못 해주겠지만 비싼 거 있잖아요. 뭐 TV랑 냉장고, 세탁기 같은 건 제가 결혼 선물로 해드리는 걸로 할게요. 아니야, 혼수는 내가 해서 가기로 했는데 그걸 왜 네가 해준다는 거야? 설마 그동안 아르바이트한 이유가 우리 집 혼수 선물해 주려고 그랬던 거야? 오빠 말고 언니한테 선물로 주고 싶어서 이랬던 거예요. 그리고 언니 혼자 혼수 준비해 오는 거 많이 부담스러우실까봐 제가 도와드리고 싶었어요. 제 행동이 경솔한 행동이어도 어쩔 수 없어요. 전 이렇게 하고 싶어요. 오빠가 집을 해오니까 내가 혼수를 해가는 건 당연한 거지. 그리고 나 혼자서도 혼수 충분히 장만할 수 있어. 나는 그냥 마음만 받는 걸로 할게. 제가 장녀에 버는 돈은 족족 친정집에 쓰고 있다는 걸 잘 알았던 신우는 제가 혼수 장만하는 것을 부담스러워할까봐 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아르바이트로 돈을 벌어 혼수의 일부분을 선물로 주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끝까지 거절했지만 신우는 기어코 저희 신혼집에 자신이 번 돈으로 장만한 혼수를 들여놨습니다. 언니, 저 이거 제 맘대로 한 게 아니라 오빠랑 엄마한테 다 물어보고 한 거니까 언니도 받아줘요. 얘네들은 언니를 향한 제 마음이에요. 선미, 네가 이러면 내가 너무 미안해져서 그래. 선미, 네가 그렇게 고생한 걸 아는데 내가 이걸 어떻게 그냥 받기만 해. 우리 오빠랑 결혼해준 것도 고맙고 오빠랑 언니 잘 살길 바라는 마음에 드리는 거니까 좋은 마음으로 받아줘요. 그리고 오빠도 저한테 잘해줘서 오빠한테 주는 선물이기도 해요. 정말 고마워 선미야. 오빠랑 사이좋게 잘 살도록 할게. 그리고 내가 열심히 살아서 꼭 보답할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줘. 선미, 너 결혼할 땐 내가 2배로 갚아줄게. 신우의 마음에 감동을 받은 저는 결국 눈물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저는 신우 덕분에 살면서 처음으로 나는 복받은 사람이구나라는 생각까지 할 수 있었습니다. 아가씨, 앞으로 어떻게 할 생각이에요? 다시 여행 떠날 거예요? 아니면 이제 여행 끝내고 한국에 머무를 생각이에요? 얼마 전에 출판사랑 만나서 미팅했거든요. 그 세계여행 관련해서 책 출판하자고 하길래 그 전에 제가 여행 한 번 더 다녀오고 출판하고 싶다고 해서 돈 좀 모으면 다시 여행 떠나려고요. 그럼 아가씨 작가 되는 거예요? 정말 대단하다. 저는 아가씨가 뭘 해도 분명히 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제 도움 필요하면 언제든지 말해요. 제가 뭐든 다 도와드릴게요. 두 번째 세계 여행을 준비하던 신우는 여행 자금을 모으기 위해 회사에 취업을 했는데 일을 시작한 지 몇 달이 되지 않았을 때 시모에게서 다급한 연락이 왔습니다. 세아가 옆에 선우 있니? 선우가 전화를 안 받았어. 너한테 전화했는데 그 선우한테 선미랑 연락되는지 좀 물어봐라. 왜 그러세요, 어머님? 아가씨랑 연락이 안 되세요? 남편 말로는 최근에 아가씨랑 연락한 적이 없다고 하는데 생각해보니까 저도 아가씨랑 연락 안 한 지 일주일이 넘은 것 같아요. 이거 큰일이다. 내가 볼 때 선미가 없어진 것 같구나. 통 연락이 안 돼서 오늘 회사에 연락해봤더니 일 그만둔 지 며칠 됐다고 하고 선미랑 친한 친구들한테 연락해보니까 걔네들도 선미랑 연락 안 한 지 오래됐다고 하더라. 이걸 어쩌면 좋니? 아가씨가 회사를 그만뒀다고요? 아가씨가 말도 없이 연락이 안 될 사람이 아닌데? 일단 제가 어머님 집으로 갈 테니까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신우는 회사 기숙사에서 지내고 있었는데 회사를 그만두고 기숙사에서 짐을 뺀 지도 오래라고 했습니다. 신우의 지인들에게 다 연락을 돌려도 신우의 행방을 아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찾을 수 없어 저희는 결국 실종 신고를 하려고 했는데 그 순간 신우의 직장 동료라는 사람으로부터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가족분들이 선미를 애타게 찾고 계시는 것 같아서 모른 척할 수 없어서 연락드렸어요. 선미 지금 저희 회사 근처 고시원에서 지내고 있어요. 지금 가시면 선미 만나볼 수 있을 거예요. 신우 직장 동료의 연락을 받고 시모와 남편과 함께 달려간 고시원에서 저희는 애타게 찾던 신우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저희를 보자마자 배를 부여잡고 눈물을 흘리는 신우를 보며 알 수 있었습니다. 신우가 임신을 했다는 것을 말이죠. 너 도대체 여기서 혼자 뭐하고 있는 거야? 세계여행 간다고 2년 동안 걱정시키면서 잠 한 번 제대로 못 자게 만들더니 이번엔 또 무슨 사고를 친 거야? 엄마, 나 임신했어. 내 뱃속에 아이가 있는데 아이 아빠가 자기는 책임질 수 없다고 나 버리고 도망갔어. 나 이제 어떡해? 어떡하긴 뭘 어떡해. 너 혼자서 책임을 지든 그 아이 지우든 해야지. 너 설마 그깟 일 때문에 지금 엄마 속 다 썩이고 여기에 숨어 있었던 거야? 나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여기 있었던 거야. 엄마한테 말하기도 무섭고 애 지우기도 무서워서 숨어 있었던 거라고. 신우가 임신을 했다는 사실이 충격적이긴 했지만 저와 남편은 아무렇지 않은 척하며 잔뜩 겁먹은 신우를 달래 집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남편과 저는 평소와 다르게 겁에 질린 그런 신우가 안타까웠는데 다소 보수적인 성향이었던 시모는 겁을 먹은 딸을 달래주긴커녕 아이를 지우라고 윽박을 지르셨습니다. 내일 당장 엄마랑 그 애 지우러 가자. 설마 너 혼자서 그 애를 키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 아니지? 그리고 혹시나 해서 하는 말인데 엄마는 네 새끼 너랑 같이 키워줄 생각 없으니까 엄마한테 도움받을 생각도 하지 마라. 엄마, 선미 지금 많이 힘든데 꼭 그렇게 말을 해야겠어? 그리고 애 어떻게 할지는 선미 본인이 선택할 수 있게 해주는 게 맞는 것 같아. 선우, 너는 가만히 있고 선미 편들 생각하지 마. 나는 무조건 그 애 지워야 된다고 생각하고 너 그 애 안 지울 거면 내 집에서 당장 나가. 내가 너 이딴 식으로 살라고 그렇게 애지중지 키운 줄 알아? 그리고 네 주제를 알면 애 지울 생각부터 해야지 어쩌자고 그러고 있었어? 너 세계여행 한 번 더 하러 가겠다더니 그 애 때문에 발목 잡히고 싶어? 시모는 울고 있는 신우에게 막말을 서슴지 않아 했는데 그것을 지켜보는 게 힘들었던 저는 신우를 저희 집으로 데리고 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저는 신우를 달래며 말했습니다. 아가씨, 어머님도 속상해서 그러시는 거니까 어머님 말 진심으로 받아들이지 말고요. 아가씨는 아가씨 하고 싶은 대로 해요. 저는 아가씨가 뭘 선택하든 아가씨 편이에요. 언니, 사실 저 이 아이 낳고 싶어요. 처음엔 지우려고 병원에도 갔었는데 막상 지우려고 하니까 죄책감이 들고 무섭더라고요. 저 이 아이 낳아야 될 것 같아요. 아이 낳고 싶으면 낳아야죠. 제가 도와드릴게요. 근데요, 아가씨, 이 아이 낳으면 아가씨 인생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건 감안하고 낳아야 돼요. 부모가 된다는 건 내 인생을 포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알아요. 이 아이 낳으면 저 세계 여행도 더 이상 못하고 하고 싶은 것도 다 포기하고 살아야 되는 거 알아요. 저 그런 인생도 살 수 있으니까 언니가 나 조금만 도와줘요. 그렇게 해줄 수 있죠? 당연하죠. 얼마든지 도와드릴 테니까 아가씨는 용기 잃지 말고 아이 지키는 걸로 해요. 어머님은 저랑 오빠가 잘 설득시켜 볼게요. 남편과 제가 시모를 설득시켜 보려고 했지만 시모는 정말 신우가 아이를 낳으면 연을 끊을 기세였기에 신우는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저희 집에서 지내야 했습니다. 사실 임신한 신우가 저희와 지내는 게 막막하긴 했지만 다른 사람도 아니고 신우라면 제가 돌봐주는 게 맞다는 생각에 임신한 신우와 함께 지내기로 했는데 신우가 저희 집에서 지낸 지 2달 정도가 됐을 때 제 뱃속에도 새 생명이 자리 잡은 걸 알게 됐습니다. 언니,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에요? 축하해드리고 싶긴 한데 우리 둘 다 같이 임신했다는 게 믿기지가 않아서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저도 어안이 벙벙하네요. 아가씨 아이 낳기 전까지 제가 뒷바라지 다 하려고 했는데 졸지에 남편한테 임산부 둘 뒷바라지하게 생겼어요. 그러게요. 오빠한텐 미안하긴 한데 나는 언니랑 동갑내기 아이 낳는다고 하니까 너무 기뻐요. 언니, 우린 어쩜 이럴 수가 있어요? 언니랑 나랑 뭐가 있긴 있나 봐요. 아무리 생각해도 남편이랑 내가 인연인 게 아니라 아가씨랑 제가 인연인 것 같아요. 아가씨 덕분에 좋은 남편 얻은 것도 그렇고 아이도 같은 해에 낳는 거 보면 우리가 전생에 부부든 자매든 무슨 인연이긴 했을 것 같아요. 동시에 임신한 게 당황스럽긴 했지만 신우와 저는 그것도 운명인 것 같아 그저 재밌기만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신우가 남편과 친정엄마 없이 출산을 하는데 서러움을 느끼지 않도록 해주기 위해 제 비상금을 털어 저희 지역에서 꽤나 좋기로 유명한 조리원을 제 돈으로 직접 결제해줬습니다. 아가씨, 제가 조리원에 같이 들어가진 못하지만 거기서 푹 쉬다가 와요. 그리고 오빠도 퇴근하고 매일 들리겠다고 했으니까 필요한 거 있으면 오빠한테 시키고요. 언니 덕분에 제가 호강을 하게 됐네요. 정말 고마워요, 언니. 그리고 거기 조리원이 워낙 좋은 곳이라서 보호자 없이 혼자 지내기도 충분하다고 하니까 오빠 보고는 안 와도 된다고 말해주세요. 오빠도 일한다고 힘들 텐데 저까지 돌보면 회사 다니는데 지장 갈 거예요. 아가씨, 오빠 덩치 보고도 그런 말이 나와요? 오빠 체력 좋아서 퇴근 후에 잠깐 아가씨 돌보는 거 전혀 문제 없어요. 그러니까 미안해하지 말고 푹 쉬다 와요. 알겠죠? 신우가 조리원에 있는 동안 저는 시모에게 신우를 받아달라고 설득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제가 시모를 설득하는 걸 성공했다는 기쁜 소식을 신우에게 알려주려고 했는데 2주 동안 조리원에서 생활한 신우는 다소 어두운 표정을 하며 아이를 안고 저희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가씨, 조리원에서 무슨 일 있었어요? 왜 이렇게 안색이 안 좋아요? 무슨 일 있었던 거면 저한테 말해보세요. 제가 조리원에 연락해 볼게요. 그게 아니라요, 언니. 저 조리원에 있는 동안 아이 아빠랑 연락이 됐어요. 그래서 말인데요. 저 그 사람 좀 만나러 갔다 와도 될까요? 아이 아빠랑 연락이 됐다고요? 그 사람 어딨대요? 저랑 오빠가 같이 가드릴게요. 아가씨 혼자 가지 말고 저희랑 같이 가요. 아니요, 저 혼자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언니, 저 잠시 갔다 올 동안만 저희 아이 좀 봐주시면 안 될까요? 저 진짜 금방 다녀올게요. 아이 아빠를 만나러 가겠다는 신우에게서 얼떨결에 신우의 아들을 맡게 됐는데
저는 하루 이틀이면 신우가 돌아올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도 신우는 돌아오지 않았고 전화 한 통도 주지 않았죠. 그땐 정말 그 어디에서도 신우를 찾을 수가 없었던 저희는 결국 경찰에 실종 신고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